자, 경제 지문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금리를 활용한다. 물가를 안정한다.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좀 더 읽어볼까요?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은 첫 문장에 대한 이제 구체화 문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첫 문장 일단 가져가야겠군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 화제 금리를 활용했다. 물가를 안정한다.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는 좀 더 구체화를 합니다. 보시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 경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이건 우리가 딱 짚어줘야겠죠? 이것도 화제 취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금리 인상,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자, 보세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이거 보이죠? 정책 금리 인상을 하면은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이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금리.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자, 역시 경제 지문에서 흔히 하는 거, 일련의 과정, 이게 원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책금리 인상, 시장금리 인상 높아진다. 그러면 대출이 감소된다.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이렇게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게 대출인데 그러면 갚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겠죠.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따라서 대출이 감소가 될 것이고 신용 공급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가계나 기업에 대한 돈 빌려주는 행위, 다시 말해 돈의 공급이 축소된다. 대출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공급이 축소된다. 돈 공급이 축소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용 공급의 축소는 또 이어집니다. 경제 내 수요를 줄여. 공급이 줄어들으니까 경제 내 수요가 또 줄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진정된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침체 상황도 있죠. 침체 상황에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띄우는 거지. 부양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경기가 침체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정책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럼 시장 금리도 떨어져?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돈 빌리는 게 싸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날 겁니다. 대출이 늘어나면은 신용 공급이 확대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또 늘어나고 그럼 물가가 좀 확 올라가든가 경기가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반대의 과정. 됐습니까? 어찌됐든 첫 번째 문단의 화제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 뭘로? 금리로 물가를 안정 또는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금 길긴 한데요. 역시 살아남는 것은 이런 거 화제 정리 되겠죠? 미시 건전성 정책.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금융 안정을 달성. 이게 이제 미시 건전성 정책의 어떤 개념이 되겠네요. 좀 더 보시죠.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상정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하나 더 있나 봐.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법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자, 여기는 두 개.
바로 이 미시 건전성 정책 이런 관점이 몇 가지 인식을 한다? 두 가지 인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 금융, 뭐가? 금융이 있죠? 금융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여기까지. 두 가지야. 바로 미시 건전성 정책의 관점은 두 가지에 기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문단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위에서는 바로 뭐 얘기? 어떤 이 관점, 미시 건전성 정책에 관련된 이 관점이 두 가지에 기인한다.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로 또 미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또 개념 또는 그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미시는 바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바로 대표적인 미시 건전성 정책이 바로 최저 자기자본 규제인가 봐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체크, 여기 문단 분리만 잘 해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사실상 여기도 분리가 돼야 되겠군요. 그죠? 위에서 바로 미시 건전성 정책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기인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미시 건전성 정책인 바로 뭐 최저 자기자본 규제. 그럼 요걸 좀 더 설명한 게 뭐야? 바로 위에 나오는 뭐 예방적 규제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 손실에 대비하는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단 쪼개기만 좀 그럴싸하게 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러한 전통적인 경제학에는 위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법이 바로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위에서 이야기한 게 두 개거든요. 뭐 금융감독 정책 했지. 바로 위에서 했던 최저 자기자본 규제 내지는 미시 건전성 정책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문단에서 했던 통화 정책 기억납니까? 금리를 조절해서 했던 거. 이 두 개는 이렇게 가는 거야. 바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토대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바로 지배적인 견해다. 그러나 역시 그냥 안 끝나죠. 그러나 보세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자성은 자아 성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바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정리할까? 일단 정말 다 버려도 이건 가져가야지. 그죠?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바로 뭐? 언제? 글로벌 금융 위기 위기 이후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당시,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뭔가가 안 됐어. 기존 접근 방식으로 안 됐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하니까 쪼갭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 정책 이렇게 하죠. 자, 이겁니다. 여기 기억나십니까? 여기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금리가 인상됐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부양을 위해서 바로 반대 과정. 다시 말해 정책금리 인하이겠죠. 그래서 정책금리 인하 상태, 저금리 정책 보이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했는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저금리 정책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저금리 정책을 했는데 얘가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했고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금리를 했는데 자산 가격 버블이 일어났다. 여기 아까 버블은 아까 잠깐 봤더니 이거 뭐라고? 이거 봐봐. 기존 경제학에서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시장 가설을 갖다가 전제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버블이 일어나서 경제 안정이 훼손되었다. 공감을 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 더 잘라야죠.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바로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바로 여기 대형화가 됐다는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래서 얘가 바로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든가 이런 거야.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 따라서 바로 금융회사의 규모가 또 이게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가 없었고, 자, 여기도 좀 잘라놔야겠죠? 그 위험 요인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위험 요인, 저금리 정책을 해봤더니 버블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됐죠?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을 밝혀졌다. 이거야. 바로 이게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야. 금융 안정이. 그래서 바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이렇게 가죠. 이것도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화제 추가하죠. 그래서 기존의 미시 건전성 정책에 이게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주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호 보완이야.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서로 협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럼 요거 딱 상호 보완이라는 것은 애초에 여기서 이제 이원적인 접근 방식. 기존 방식으로는 금융은 금융 안정, 금융 정책은 금융 안정,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 이렇게 딱 이원적 따로따로 정리했었어.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죠. 다음 문단. 자, 거시 건전성이란 이제 설명 거시 건전성 새로 나왔으니까 하겠죠. 거시 건전성. 자,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래. 금융 시스템 차원인.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한다. 개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이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동 등을 포괄하는 활동이다. 그렇다는 거죠. 정책이 그런 것이다. 건전성을 추구하는 여러 활동이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미시로 해결이 안 됐다. 미시 건전성으로 해결이 안 됐다. 이겁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바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로 요거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과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할까? 여기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미시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 이건데 거시는 금융 시스템 요 얘기가 사실 이제 비슷하게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와 미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하고 있네요. 자, 다음.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러면은 뭐 목표 달성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거시 건전성 정책 달성. 화제. 자,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경제. 그래. 아까 뭐라고? 상관관계를 감안해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상호 보완으로 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그렇답니다. 가져가야죠. 뭐라고? 요거.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 이것도 이제 화제가 되겠죠? 화제가 되고 이게 뭐다? 경기 순응성이 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게 경기가 이제 좋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갈 텐데.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건 다시 경기를 과열시키는 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또 우리가 또 일련의 과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가져가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 잡아야지. 호황일 때 뭐 한다? 대출을 늘린다. 맞죠? 대출을 늘리고 신용 공급이 팽창된다. 자산 가격이 급등한다. 그 다음에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호황일 때는 대출 많이 해. 그럼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해. 자산 가격이 급등해. 돈이야 돈. 그래서 경기가 더 과열되는 특징. 반면 불황일 때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반대라고 이야기 또 하는데 친절하지는 않죠. 반대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뭐 하겠어? 대출을 줄이겠죠. 대출 줄여서 신용 공급이 축소되고 그럼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경기가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이렇게 되죠. 잘라놔야겠죠. 바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바로 그게 뭐다? 경기 대응, 전체 화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이겁니다. 이거래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이걸로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호황일 때 더 과열되고 침체일 때 더 침체되는 이 상황에서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자, 보시죠. 자,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 때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해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과열일 때, 경기가 과열됐을 때 추가적인 자기자본, 완충 자본을 쌓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완충 자본을 쌓으라는 얘기는 과열될 때 돈을 많이 풀지 말란 얘기지. 그냥 갖고 있으세요. 완충 자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이 얘기야. 아까 신용 공급이 팽창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팽창되는 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완충 자본 쌓으라고 갖고 있으란 얘기야. 회사로 하여금 갖고 있어라. 그래서 팽창을 좀 늦출 수가 있겠죠. 억제시킬 수가 있겠고, 한편 이렇게 또 하나 더 설명. 과열기 때 이것도 화제라고 볼 수 있겠죠. 침체기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과열기 때 완충 자본을 쌓아서 침체기 때 그것을 완충 자본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급되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단인데 역시 그 전문 용어가 좀 있고 쉬워 보이진 않는데 여기까지 잘 꼼꼼하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꼼꼼하게가 아니라 꾸역꾸역 갔겠죠. 자, 문장 보시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위기 이전, 이후. 그러니까 딱 보고, 여기잖아, 여기. 보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통적인 경제 입장, 그 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기 이전입니다. 금융이 단기적으로 단기가 틀렸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2번. 이전입니다.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 있는가? 어떻게 얘기했어? 바로 이제 이게 미시 건전성 정책을 설명하는 거야. 바로 뭐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하면은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시 건전성의 정책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아니라고 보았다. No. 안 되겠죠? 3번. 이전입니다. 경기 침체의 기회에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야, 요거 굉장히 그럴싸한데요. 이전에 그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부양에 있어서 좀 의심을 했었어야 돼요.
경기 부양. 예. 경기 부양을 설명한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서 이제 했어요. 본문에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반대 과정. 근데 여기에 화제가 뭐야? 통화 정책이죠. 그러면 통화 정책은 오케이야. 지금 여기까지는 좋아.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게 금융 감독 정책이 이제 경기 부양에 맞아 들어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금융 감독 정책은 이제 여기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 감독 정책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문단인데 이런 거예요. 예방적 규제 성격 내지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최저 자기 자본 규제. 네.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 갖고 있어란 얘기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본을 다 풀지 말고 좀 쥐고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손실이라는 거, 이거 손실에 대비하여 이렇게 최저자기 자본 규제. 요게 바로 이 금융 정책이었거든요. 금융 감독 정책이었거든요. 예,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 그러니까 회사가 이게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고 건전하다는 것은 실제로 회사가 탄탄하게 자산 내지는 이 자본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상 금융 감독 정책이라는 것은 손실을 날 때를 대비해서 그 내실을 좀 기해놔라 회사들로 하여금 이제 여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과 연결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제가 얘기한 거. 자, 세 가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의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기 부양일 때는 아까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금융 감독 정책은 여긴데 이거는 손실이 났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힌트 이원적 접근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금융 감독 정책은 금융의 안정이고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인데 여기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를 좀 안정시키는 것은 바로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물가 안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금융위기 이전에 바로 이 금융감독 정책을 토대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3번 선지가 만만치는 않네요. 4번. 그럼 이제 알았어. 근데 뭐 그렇다고 덜컥 답을 하진 않을 거 아니냐? 너희가 4번 보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네요.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후죠. 정책금리 인하라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네요. 있었어요. 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버블이 일어나고 경제 안정이 훼손되니까 그대로 써놨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3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참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 다음에 5번까지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자산 가격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여기서 설명을 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똑같이. 자산 가격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 경제가 훼손된다. 이 경제가 안정이 훼손된다는 얘기는 경기 변동이 유발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 5번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그죠? 그래서 유발하지 않는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 3번하고 5번 어느 정도 곤란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항상 이게 본문을 그대로 따오는 것들 또는 중심 문장에 매우 밀접한 놈들 또는 문단 쪼개기를 명확하게 잘 해놨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잖아요. 국어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거 엄청 흔들리네. 잠깐만. 어휴, 너무 흔들리는데? 진짜? 예. 가만히 있어.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뭐, 기억은 미시고,
것이에요. 미시 것입니다. 예, 바로 가죠. 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아까 또 다시 확인해 볼까? 이원적 접근 방식 맞습니까? 예,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원적 접근 방식. 그거고. 그 다음에 2번. 니은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기억납니까? 경기 수능성 완화. 어디야? 여기지? 완충자본 제도.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 여기를 설명하는 거군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문단 쪼개기만 그럴싸하게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찾을만 했는데 어때? 3번.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바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야, 함정 잘 파놨죠? 자, 달리가 틀렸어요. 무슨 말이야? 예방적 규제 성격. 자, 기억에서는 예방적 규제 성격 어때요? 이거 바로 있어요. 사실. 그죠? 여기서 최저자기자본 규제가 예방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미안하지만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도 여기 보면은 여기 아니지? 자,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가지고 설명했던 여기입니다. 여기서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죠.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과열할 때 좀 쌓아놓고 침체했을 때 풀어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예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문제 구성 어렵게 했네요. 찾기 요걸 눈치를 챘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니은은 기업과 달리 시스템 얘기하니까 괜찮죠? 그죠? 차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화된다. 시스템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차별화 됐죠?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뭐? 최저 자기자본 보이지? 자기자본 그대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있네 여기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 이렇게 돼 있죠? 자기자본을 좀 갖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오케이인데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음 자 넣어봐야죠. 자 건전성 정책관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어쩔 때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 자본을 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모한다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B하고 D는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는 완충 자본을 다룬대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것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한다. 이거 있지? 보이지? 개별 금융 이런 거 건전성 확보. 이거는 누구? 미시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것이 미시야.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좁혀 가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라고. 그래서 3번에서 5번까지 1번에서 3번까지가 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네요. 그다음 이제 껴 맞춰야지 이때부터. 그죠? 자, 좀 더 보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까 뭐라고? 완충 자본을 언제 하라 그랬어? 과열됐을 때 완충 자본을 쌓고 침체됐을 때 완충 자본을 풀라고 그랬지. 맞아요? 그걸 또 이제 맞춰 봐야겠죠. 그러니까 불황일 때 뭐 해야 돼? 불황일 때 써야죠. 이건 답이네. 야, 바로 나왔다. 그러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황일 때 써야지. 여기서 설명했듯이 불황일 때 침체될 때 여기 침체될 때 써야죠. 공급되도록 한다. 근데 이렇게 말들을 본문에서 그대로 안 하고 이렇게 좀 바꿉니다. 그죠?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야, 이게 니네 진짜 공부할 거 많다. 다음. 자, 30번. 선생님 봤을 때 좀 많이 어려웠네요. 이 문제는. 야, 이 문제는 보기를 일단 자, 이거부터 하자. 자, 자,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거. 요거 뭐 갖다 대다. 증거를 갖다 대다. 갖다 들이대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2번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긴 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애들이 형편없어요. 2번 바로 가시고요. 그다음. 자, 위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라고 했어요.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보기 열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막판에. 자, 보세요. 자,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통화정책 효과가 뭐라고?
경기에 비대칭적이다. 통화정책은 경기를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 이거군요.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더 합니다. 과열을 억제하는 거는 효과적인데 침체를 벗어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죠. 이게 비대칭이라는 소리고. 좀 더 보시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 자, 이렇게 잘라볼까요? 좀 구체적인 설명 나올 것 같네요. 다시 말해.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없다. 뭐가? 통화정책 효과가. 그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자, 여기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네.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이제 본문에서 첫 문단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있긴 있는데 일단 보기 마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 늘려.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없어. 대출이 늘려. 그래서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어. 또는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은 경우 바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대출이 늘어나면은 그 신용 공급이 확대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든가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그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 더 있어. 엄마 장난 아니야. 이거 보기 진짜 잘 봤어야 되는데 확대된 신용 공급이 그러니까 확대된 신용 공급 그러니까 했잖아. 금리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대출을 늘렸어. 그게 이제 신용 공급인데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게 바로 통화정책 효과가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쓸모가 없다, 효과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건 설명이 쉽죠? 당기는 건 쉬워도 끈을 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 비대칭적인 상황이죠.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할 건 뭡니까? 경기 침체기라는 것과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것은 요거예요. 요건데, 일단. 그러니까, 이거 봐.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왜 발생하는지.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된다. 요 정도의 힌트인데, 이걸 토대로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저금리 정책이 또 이겁니다. 이걸로 확신을 얻었어요.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 이거 맞지? 저금리 정책, 자산 가격 버블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2번. 맞지? 경기 침체, 이게 중간에 없어진 거지, 사실은. 그 경기 침체, 이게 뭐해? 금리를 낮춘다. 이게 있지? 이거 빼놓은 거죠, 살짝. 그죠? 본문에서 조금 더 갖고 와라. 이 얘기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것도 여기 있어. 여기 보면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정책금리 인하. 보이죠? 예, 다음.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예, 본문 내지는 보기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다. 야, 이건 보기로 되는 거 아니냐?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여기 나왔죠. 누구? 가게, 집, 뭐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든가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주체 심리에 따라. 보기에서 충분히 해결. 3번. 밀올리기가 있는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이렇게 합니다. 야, 이거 3번 고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답인데요? 근데 이게요, 진짜 어려웠어요. 예. 이게요, 본문 믿다가는 망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얘기해 줄게요. 아까 설명해 줄게요. 이 문제가 왜 함정이
깊게 파져 있는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야,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완충 자본을 경기 침체기에 풀어. 그래서 이게 뭐냐?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본문에서 이렇게 했잖아. 해결 방법이 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있죠? 이거 믿고 이제 3번을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고,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보기 때문입니다. 보기. 그러니까 이 글은요, 이 문제는요, 본문보다 보기가 더 셌어. 보기가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경기 완충제도 도입이라는 건 침체기에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확대된 신용 공급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용 공급을 확대해도 왜냐? 완충자본제도라는 게 쌓아놨다가 금융회사가 자산을 쌓아놨다가 침체 때 좀 풀어라. 근데 이 얘기거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거거든. 야, 이거 보기가 더 셌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지금. 결론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함정이 문제가 컸어. 이게 장난 아니야. 이거 답 어떻게 해? 답 맞힌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박수예요. 3번 맞힌 사람 박수하세요. 혼자. 자, 보세요.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뭐 이거는 위에 설명이고,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4번에서 또 그렇게 해. 금리 조정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다른 방안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정책 금리 조정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네. 비대칭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있겠군. 이런 이외의 방안을 그러니까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이라는 말은 이제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그 방안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은, 자,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그 다음에 경기를 진정시킨다. 안정화시킨다. 이거는 가능하겠죠. 네. 맞아요? 이거 조심해야죠. 비대칭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대칭. 바로 어디?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거 아니야. 지금 5번은. 그죠? 인상시켜서. 공급을 축소시켜서 경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잘 효과적이다. 라고 본문 설명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정말 많았어요.